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사퇴하고 17일 만에 입당했습니다. 동당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정권교체 중심이 돼야 이렇게 말을 하고 모바일 입당을 했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은 현 정부 방향대로 가면 나라에 어려움 닥친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맞죠. 그러면서 윤이 혼자 독주하는 야당의 구도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하고 정당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 14일 밤새며 고민하다 입당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입당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존중을 해야지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최재형이 입당은 하는 것은 자유인데 감사원장을 마치고 입당할 때까지 자기 입으로 자신이 왜 대선에 나서는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는 뭘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참여의 변을 국민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그만둘 때도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고 그냥 정치할 걸 고심 중이라고 붙인 상에서도 이야기만 했지 공개적으로 최재형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이나 가치, 비전은 무엇이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입당부터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할 때 정치 많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정치인이 숫자가 모자라서 야당 정치인이 숫자가 모자라서 굳이 최재형까지 정치를 해야 됩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면 그때는 기성 정치가 여야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여당은 어떤 문제가 있고 야당은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야당권의 후보다. 근데 야당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갈이 중심의 저 여당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야당이 기득권의 이 하수인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야당다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야당을 재건해 보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당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하다가 그러고는 자기 노력을 좀 하다가 입당을 하든지 해야지 대선을 나간다 안 나간다는 말 공식적으로 한 바도 없이 윤석열이가 밖에서 보수 중도 좌파들 일부까지도 포괄하는 정치 세력화를 하고 나중에 동당과 단일화 경선을 할 입장 같으니 그런데 윤은 최근 정권이 주기로 나섰으니 머지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 사이에 내가 잽싸게 동당에 들어가 있으면 윤이 죽으면 대안이 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 개헌 세력 많잖아요. 김종인, 정의화 등 수두룩하죠. 개헌 세력들이 채를 당신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뭔가를 갖다가 유력 대선 후보처럼 되어 있어야 개헌을 할 때 그 대선으로 가는 부분을 양보하고 당신한테 차기 총리든 차기 의원집정부제 대통령이든 한 자리가 떨어지고 안 되면 당신이 대법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당신이 지금 일단 자기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조건 안전한 동당에 들어가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 지분 확보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는 어제 동당에 입당하면서 청년이 희망 품는 나라 이래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동당 입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청년이 희망 품는 나라를 만들 수 없고 그건 더불어 거수기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들이 절대로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최재형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형이 이 부분을 조만간에 말하지 않으면 최재형 주변에 대해서 제가 해부하고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 빅텐트 싸움에서 윤석열한테 우위에 있다. 입당함으로써요. 동당에. 최재형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는 부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둘이 누가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 그렇고 그런 범생이 고시생 중에 검사된 사람, 판사된 사람이 대선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수준이 범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수준, 솔직히 말하면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잘하려고 하면 종합예술입니다. 저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사람은 그 종합예술에서 한 종목에만 뛰어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평균 이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재형은 그가 가지고 있던 흠이 별로 없는 사람, 미담이 많은 사람, 그리고 보수 성향이 확실한 집안의 내력, 이런 장점을 최근에 정치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거의 정치꾼 수준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윤은 움직이면서 특정 세력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무감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정치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채는 자기 딴에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전격 입당해서 윤을 뒤통수 때리고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최재형이 좀 더 여우라고 윤은 곰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재형은 말해야 된다. 뭘 말해야 되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해라. 적어도 윤은 얼마 전에 최장집을 이렇게 만나서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이 개헌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말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건 잘한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주로 여권의 핵심들이 그걸 만들어 가고 있고 심지어 동당의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라는 안상수 같은 사람은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개헌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놓고 유언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대선 후보를 나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은 개헌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윤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좀 그런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이 바보겠습니까? 이 개헌론에 선을 그으면 김종인이나 동당의 일부도 야권의 일부가 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데 그래도 윤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적어도 광팔라고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이 개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동당 안에 들어가 숨어서 검증이나 공격은 동당이 막아주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좀 있으면 저절로 죽을 거니 나는 윤이 죽고 나면 윤의 대체제로서 나이가 자연히 올라갈 것 아니냐 요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최재형이 까미 되는가 까미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귀신같이 아는데 적어도 밖에서 자연인 최재형으로서 감사원장을 중도에 마치게 된 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시각 그리고 자신의 사상 체계와 가치 체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자기의 입장 특히
개헌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이 말을 해야죠.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저 아들보다 더 어린 이준석이 밑으로 살짝 들어가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재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좋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다수의 국민보다 기득권 소수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수없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 높은 고위 관직을 역임했고 사람은 젠틀합니다. 만나보면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말도 아주 자근자근하면서 항상 싱긋싱긋 웃으면서 매너도 깍듯한, 그래서 보면 참 저 사람은 상류층에 제대로 배운 집안 좋은 사람 같다 느끼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느껴지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한국의 재벌, 한국의 정치권의 기득권, 이런 자들과 연루되어서 평생의 기득권의 위치를 놓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위치를 또 바꿔서 더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미담이 있다, 젠틀하다라는 것과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좋고 그리고 미담도 있지만 개인과 관계되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고 크게 무슨 비리나 부정이 없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많은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나 집에서 살고 또 아주 처신이 매너 좋게 에티켓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잘 살고 흠도 없고 옳아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정치라는 범대중적 관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되느냐, 아니면 그가 살아왔던 기득권에 올라타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느냐는 부분에서는 대다수가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요. 김동연이가 전직 부총리를 했고 뭐 농촌에 다니고 시골에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리고 뭐 상고 다니다가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히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히스토리 가지고 김동연이가 전혀 안 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걸 겪고 성공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다가가고 뭔가 한다고 대중들이 박수치면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humble people, 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애정을 가진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냐, 특히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그 사람이 겉으로 알려진 미담만큼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느냐, 최재형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개헌 문제도 그 문제와 깊숙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동지